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연휴 잘 쉬십시오. 이번 영상 주제 택시가 돈 못 버는 이유,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택시는 돈 버는 거 쉽습니다. 근데 이 쉬운 걸 우리는 참 하기가 힘듭니다. 왜? 아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택시 기사가 언제 가장 돈을 잘 벌까요?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회사 택시 같으면 1년에서 한 2년 차 정도, 그 다음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6개월에서 한 1년 차 정도가 매출이 가장 좋습니다. 놀랍게도. 하지만 그 뒤가 되면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죠. 이상하죠. 보통 일반 직업 같으면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경력, 노하우가 올라가면서 돈을 더 잘 벌게 되는데, 놀랍게도 택시는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게을러집니다. 매출은 감소하고. 자, 일단 초반에 왜 그렇게 돈을 벌까요? 구조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타면 돈을 잘 버는 형태가 택시입니다. 자, 핸들만 돌리면 돈을 버는 게 신기하죠. 택시를 처음 시작하면 회사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그리고 택시로 진입하기 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쉬으셨겠죠. 그러면 한 몇 개월의 쉼의 기간에 체력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택시를 시작하니까 핸들만 돌리면 돈 나오고 아직 체력은 충분하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벌죠. 그게 일반적인 택시를 시작한 분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계속 벌겠네, 야, 돈 많이 버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 3년 차가 지나가 되면 머리가 굵어져요. 아는 게 많아져요. 야,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왜 매출이 감소하냐? 자,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제는 다 빠삭해졌어. 어디에서 어떤 손님들이 나오고 어떤 형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다 알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존 같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돌아다녀요. 생각이 없어요. 손을 들면 모시고 그다음 콜이 뜨면 잡고 무조건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택시에서 생각해보면 매출상으로 이게 가장 유리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손님 모시면 가장 매출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평균 매출이 가장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힘들지만 매출은 잘 나오죠. 반대로 안다는 게 뭘까요? 자, 어디에서는 단거리 손님이 많고 어떤 지역으로 가면 골목이 좁고 거기는 언덕이 많고 거기는 나오는 손님들이 적고 거기는 단거리만 있고 거기는 자, 이제는 손님들 형태들이 이제 빠삭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손님을 가리기 시작하는데, 택시의 손님은 크게 나누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3개가 있습니다. 장거리라고 하면 이제 타 시도를 가는 형태, 그 다음 중거리면 그 지역 안에서도 꽤 먼 거리, 그 다음 단거리라고 하면 거의 기본 요금에서 한 6,000원, 7,000원대, 지하철역에서 근처, 아니면 그런 한 6, 7,000원 거리. 자, 그러면 택시 일을 해보면 어떤 손님이 많으면 몸이 편하고 돈을 잘 벌고 어떤 손님이 많으면 몸이 힘들고 돈을 못 벌까요? 자, 단거리 손님만 계속 연결이 되면 사람이 지쳐요. 굉장히 힘들고 돈은 안 됩니다. 반면에 중장거리 손님, 특히 장거리 손님만 모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은 적게 모시면서도 돈은 가장 잘 벌죠. 시간당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웃기게 택시라는 걸 알면 알수록 이제 점점 중장거리 손님을 많이 모시고 싶고 단거리 손님을 적게 모시고 싶어 하는 건 우리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초반에 생각 없을 때는 다 모시니까 어떻게 단거리 손님도 많다가 중장거리 손님도 많고 그 다음 콜이 없는 지역이든 어떤 변두리든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택시를 알게 되면서 가급적이면 중장거리 손님 위주로 좀 더 모시고 싶고 그 다음 손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손님이 가려는 콜들은 많지만 손님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곳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피하기 시작하고, 이런 은연중에 생각과 행동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매출이 감소하고 운에 기대는데, 다 손님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모시면 단거리 손님 많다가도 중거리, 장거리 손님들도 나오겠죠. 결국은 많이 모셔야지 중장거리 손님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장거리 손님을 많이 모시고 싶어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단거리 손님은 적게 모시고 중장거리 손님이 나올 가능성도 더 낮겠죠. 이제는 콜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탕으로 좀 쉽게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돈을 잘 벌 확률은 낮아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운수업이잖아요. 택시는 운수업이죠. 운수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 어떤 손님이 어떻게 탈지 몰라. 어떤 날은 그냥 죽수다가 어떤 날은 또 장거리 손님 장타 잘 걸려서 돈 짧은 시간에 많이 벌고, 또 어떤 날은 단거리 손님만 가득하고, 어떤 손님이 탈지 모르는데 적어도 확률을 가장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은 손님을 열심히 많이 가리지 않고 태우면 단거리 손님 운 없다가도 중장거리 한 타씩 탁탁탁 나와주고 돈을 벌어요. 결국은 최대한 많이 모셔야지 확률적으로 편차가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높은 매출을 꾸준하게 찍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기가 싫다는 거야. 대가리가 굵어져서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점점 중장거리 많이 기대하고 그다음 변두리 싫어하고 외곽지 어디 싫어하고 자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탈 수 있는 콜을 점점 고르고 적어지죠. 그 적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콜들이 운행들이 나와 연결이 돼야 돼. 근데 그럴수록 시간을 날리는 비율이 올라가요. 결국은 진짜 운수업이 돼버리는 거죠. 운 좋은 날은 잘 봤는데 운 없는 날 내가 원하는 콜이 제대로 안 걸린 날은 또 매출이 확 낮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머리 굵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택시를 운행할수록 어떤 현상이 있다. 잘 버는 날은 잘 벌어요. 근데 매출의 편차가 커져요. 굉장히 커집니다. 운에 따라. 하지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막 주구장창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차가 굉장히 낮고 전반적인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구조의 모델이 뭐예요? 바로 카카오 가맹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내가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카카오 가맹, 연비 가장 좋은 차 뽑아서 카카오 가맹으로 아무런 머리에 생각 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세요. 변두리고 어디고 골목이 막히고 여기는 후진해서 빠져나가야 되고 뭐 귀찮고 말고 나발이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라는 대로 최대한 그냥 가시면 돼요. 최대한 콜 빨리 받는 걸로 설정을 해두시고 그러면 무조건 편차가 적으면서도 높은 매출이 유지가 됩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내 생각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기복이 심해지죠. 운 좋은 날은 잘 나오지만 운 없는 날은 진짜 매출이 바닥을 찍죠. 그리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험들을 하면 감정이 점점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나가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안 나가고 피곤하면 안 나가고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가고 햇빛 있다고 안 나가고 인간이 점점 게을러지는 거야. 왜? 안 그래도 나가서 어떤 날은 운 좋고 어떤 날은 운이 나빠. 나쁜 날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런 것들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점점 일을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콜을 고르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일을 나와도 콜을 많이 고르고 일을 안 나오면 나가기가 싫고 점점 일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이런 걸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한 3년 차에서 4년 차에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택시는 매출 잘 올리는 거 쉽습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카카오 가맹하고 그 다음 필수적인 게 있어요. 바로 11시간에서 12시간을 타줘야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렇냐? 우리가 11시간에서 12시간을 안 타면 1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사실은 평균 매출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가 매출이 높아요. 손님도 많고. 반면에 그 외의 시간은 매출이 낮습니다. 손님이 적은 건 아닌데 택시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매출이 낮아요. 그래서 매출이 높은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의 매출을 바탕으로 매출이 낮은 시간대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택시는 최소 11시간에서 12시간을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11시간에서 12시간을 하면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출근 때 일을 하면 퇴근 때도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퇴근 때 운행을 시작해서 자정 때는 지날 수 있죠. 그 다음 자정 때 운행을 시작해서 출근 때 지날 수 있어요. 물론 딱 자정 시작 시점에 딱 나와서 바로 출근 운행 딱 하고 그냥 끝내고 딱 그렇게 맞춰가면 좀 짧게 할 수 있지만 보통 평균 이상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11시간, 12시간을 하면 요 어디가 됐든 출근 퇴근을 하든 퇴근 자정이 됐든 자정 출근이 하든 적어도 피크 시간대 2시간은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요렇게 피크 시간 2시간을 뽑아 먹으면 그 외에 매출이 낮은 시간대에 평균 낮은 것들이 진짜 운이 없어서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는 손님이 많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평균치를 끌어올리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택시들이 뭐 기준으로 교대로 하면 12시간씩 타고 거기에서 쉬는 시간 뭐 식사 시간 뺀다 하더라도 최소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는 타시잖아요. 그렇게 타셔야지만 평균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산업금을 내야 되고 당연히 열심히 그냥 꾸준하게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니까 당연히 회사 택시 기사님들의 매출이 개인 택시 기사님들보다 굉장히 잘 나오죠. 애초에 그 정도를 참을성 있게 못하는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갔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개인 택시는 무한대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택시가 만약에 자유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린 없잖아요. 진짜 그 어떤 직업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일을 오늘 안 나가도 누가 잔소리를 하지도 않고 뭐 집에서 마누라 잔소리는 좀 하겠지만 누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개인 택시를 하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점점 거기에서 좀 더 쉽게 많이 돈을 벌고 싶고 덜 힘들게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근무 시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8시간 9시간을 하더라도 8시간 9시간으로는 출근 퇴근 자정 출근 적어도 이 2시간을 충분히 두 가지 피크 시간대를 뽑아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피크 시간만 뽑아먹고 나머지 시간 좀 하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매출이 완전 뚝 떨어지는 거죠.
그 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에 더 기대고 중장타 더 기대하고 그럴수록 점점 매출이 안 나오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쉬운 거, 뭔가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산하는데 자동차 계산에 왜 이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60개월 풀할부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택시를 해보시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다. 왜? 우리가 한 5년, 10년 지나면 진짜 나에 맞춰서 굉장히 게을러진 상태예요. 아무런 뭐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나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택시 일을 하면서 그나마 나에게 강제로 뭔가를 묻고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폐차 하는 기사님은 대폐차 해버리고 그걸 60개월 풀할부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자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 6개월에서 1년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왜? 이걸 60개월 풀할부를 했다고 60개월 풀할부 해서 그때까지 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60개월 풀할부를 해놓고 이걸 중도 상환하면 이자가 좀 나가지만 그래도 이자를 그만큼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게 해놓으면 내가 한 6개월에서 1년은 내가 이걸 빨리 갚아야 돼 라고 해서 약간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택시 기사님들,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60개월 풀할부 이자 부담 높게 해서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1년 바짝 열심히 해서 중도 상환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걸 다 털고 그 다음엔 다시 또 게을러지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또 다시 차 바꾸고 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택시로 돈을 버는 건 사실 들어보시면 쉽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 안 해도 돼요. 무조건 하루에 11시간, 12시간 타고 카카오 가맹이 됐던 뭐 우버 가맹이 됐던 뭘 하든 무조건 100% 콜수락을 해서 무조건 운행하면 돼요. 가기 싫은 곳, 관악, 응평, 노도강 가기 싫다고 뭐 징징거리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고 무조건 골목길 뱅뱅뱅 돌다가 다시 뭐 어떻게 하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 출근 퇴근 자정 출근 두 가지 피크 시간대는 무조건 뽑아먹는 노력.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택시를 시작할 때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타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시작하면 처음에 한 1, 2년은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그게 택시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최고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점점 매출이 낮아지죠. 이게 택시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는 그 인간의 인내심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